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2월 26일이죠. 수요일 공개방송 간단하게 녹화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2200선에 있다가 지금 다시 2100선까지 깨고 오늘 20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만 해도 다시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었어요. 예, 690 근처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640선, 650선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내려온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강력한 어떤 이제 뭐 방역 정책 그리고 이제 뭐 봉쇄 정책을 통해서 질병을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좀 슬슬 잡히고 있는 징후들이 보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질병이 잡히고 나서 올라온 게 아니라 질병이 잡히기 전에 증시는 미리 올랐어요. 왜? 조만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돈은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잡히는 거 확인하고 사서 올라갈 그런 저점 매수 기회를 오래 주지 않아요. 그죠? 중국 심천 증시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 났죠? 춘절 연휴 끝나고 바로 급등이 시작돼서 미리 이렇게 고점을 뚫어놨어요. 이제 와서 이제 중국 질병이 좀 완화됐는데 이제 좀 중국은 한시름 났는데 이제 주식 좀 사볼까? 벌써 올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중국 외에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지금 이란, 이탈리아, 어,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추가적인 확산이 퍼진다면 미국은 만약에 좀 타격이 있죠. 응? 만약 미국까지 영향을 준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원체 이제 세계 금융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체 타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국까지 뭐 상황이 퍼진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제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걱정들이 이번 주에 이제 슬슬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미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뭐 유럽 증시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탈리아 중심으로 퍼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빨랐죠. 우리나라가 지난주 후반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퍼지면서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더 빠졌습니다. 예, 더 빠졌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유럽을 좀 경계했고요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까지 다시 경계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증시랑 미 증시가 어제 어젯밤 그저께 밤에 연속해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미리 빠진 상태에서 어제 장중에도 반등, 오늘도 개파락 이후에 물론 뭐 플러스권 마감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낙차 해소해서 끝났습니다. 그죠?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 왜? 미리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별로, 국가별로 좀 시간차를 두면서 중국 먼저 빠졌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국이 빠지고, 그 다음에 유럽, 미국 빠지면서 한국은 조금 버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신이 없어요. 글로벌 증시가, 뭐 시간차를 두면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향후의 흐름을 예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뭐 워낙에 질병 이슈가 사실은 장기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결국엔 해소될 이슈입니다. 길어봐야 2, 3개월이에요 증시에서. 질병이 끝나는 기간이 2, 3개월이 아니라 증시에서 질병이 막 무슨 뭐 5개월, 6개월, 1년 동안 하락장을 만드는 경우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단기적인 실물 경제 타격은 있어도 어차피 질병에 의한 경기 악화는 나중에 금방 회복이 됩니다.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증시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면 뭐 증시에서는 2, 3개월 정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 3개월이 아니라 뭐 일주일도 뭐 이 춘절 연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한 2주일 정도죠. 그러면 2주일 정도 하락하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네, 아무튼 지금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확산 그리고 유럽, 미국까지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지금 언제가 저점이다, 어디가 저점이다, 이걸 예상한다는 거는 좀 무모하죠. 음? 무모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는 거는 지금 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좀 큰 그림. 그렇게 세밀하게 예상하는 거는 어렵지만 큰 그림은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어쨌든 이번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이런 자리 뭐 저는 현재 자리도 뭐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한 바닥이 좀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건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현재 가격 중심으로 요 이하 2000포인트 초반 뭐 심하면은 뭐 순간적으로 2000을 깰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00 이하는 뭐 땡큐 기회죠.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면은 주식을 쓸어 담아야 되는 자리고요. 이런 자리는. 네, 그런 데까지는 지금 뭐 확률을 높게 열어두긴 조금 그렇고 어쨌든 한 2000 초반선까지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네, 조정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뭐 당장 빠른 속도로 수익을 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올 봄과 여름 정도를 겨냥한다면 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자리들이 나중을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이제 뭐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방송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이런 폭발적인 확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지난주 후반부터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미국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좀 과도한 어떤 뭐 미국의 선제적인 어떤 조치, 과도한 좀 우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정말 이미 뭐 우리나라 대한항공 승무원도 미국 갔다 오고 뭐 이런 경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뭐 미국은 또 워낙 인구도 많고 하니까 지역사회 확산이 뭐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뭐 그거 역시도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잡힐 문제인데 아무튼 미국까지 가냐 안 가냐가 또 이번 국면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까지 퍼지면 조금 더 고생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근데 그게 아니면 미국까지 안 간다. 그러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의 문을 크게 열어두고 뭐 아주 조급하게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조금 이제 느긋하게 주식을 싸게 매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상은 뭐 밀리언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하단을 열어두고 시간적 여유도 열어둔 상태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지금 뭐 VIP나 이런 쪽에서도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했고요. 뭐 단기 중기 전략이 좀 다릅니다만 현금을 좀 늘린 상태에서 아무튼 지금 뭐 주식 비중을 급하게 빠졌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막 주식을 막 빨리 늘려가지고 뭐 V자 급반등을 노리는 이런 전략은 현재 아닙니다. 현재 아니고 크게 보면 매수 기회인 구간은 맞지만 세밀한 타이밍을 어떤 지금 막 예측해서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좀 필요하고 대신에 조정시 매수는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공포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고 뭐 경제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여기서도 또 질병 이슈에 의한 하락이 선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여기서 뭐 이런 질병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대폭락장이 또 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건 너무 지나친 비관론이고 한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유럽 증시 개장 중인데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네요. 유럽도 지금 더 빠져요. 독일도. 근데 독일도 여기서 한번 더 빠지면 이 정도 빠지면 이제 반등 자리죠. 뭐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는 아무리 뭐 질병 우려가 있다고 해도 독일 증시가 뭐 여기서 무슨 뭐 이렇게 이런 폭락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요 정도 선에서는 단기 바닥을 좀 지켜지면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다시 또 밀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간 그런 것들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여기서 반등하는
독일이 12,500에서 반등하는지 그런 포인트 좀 보시고, 미국도 사실은 어, 오늘 추가 하락을 하면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왜냐면 신고가 랠리를 펼친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뭐 최대 절반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피보나치 38.2%에서 절반 정도 1차, 2차 정도 이렇게 열어두면 이런 데서는 보통 반등이 나옵니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 급등한 강한 시세가 뭐 반등도 없이 이렇게 제자리로 한 방에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중에 오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주고 패턴을 만들다 다시 빠지는 거지 한 방에 안 내려옵니다. 쉽게. 그러니까 지금 뭐 나스닥 우리가 킹스닥이라고도 하는데 이 킹스닥이 한 방에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8,700선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자리에서는 단기 바닥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 가능성이 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이번 주 지금 수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 날 미증시 유럽 증시 하락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는 또 단기적인 분명히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 내려오면 매수, 내려주면 매수죠, 매수해서 반등 시에는 이제 뭐 여기서 한번 팔아준다든지 뭐 아니면 좀 보유해서 끌고 간다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일단 내려오면 이런 자리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또 근거 중에 하나는 지수만 보면 안 돼요. 예, 종목도 봐야 됩니다. 종목도.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이 두 번 딱 받치는 거 모양은 참 좋은데 유럽이 좀 불안하고 미국이 불안해서 바닥이라는 확신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개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오늘 개인이 코스닥 1,590억 거의 1,600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대량 매수하고 외국인이 파는데 증시가 그렇게 좋았던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무조건 폭락장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만 좋지는 않다. 예. 좀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올 수 있고 결국엔 개인이 좀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만 좀 우리가 바닥으로서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 열어두고요. 뭐 620선 또는 뭐 600선 초반대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한번 열어두고 내려오면 좀 더 산다. 그런 마인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을 보시면 뭐 우리나라는 항상 삼성전자를 1번으로 봐야죠. 가장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영향력이 큰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여기 신고가를 뚫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신고가 뚫었다고 계속 못 간다. 뚫은 건 좋은 건데 뚫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2016년도에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뚫었어요. 빵 뚫었죠. 그렇다고 돌파한다고 무조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옵니까? 왔다리 갔다리. 네, 왔다리 갔다리. 출렁 매물 소화하고 수렴 패턴 만들고 이평선 밀집시킨 다음에 다시 터트리죠. 이렇게 신고가가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물론 뭐 저기 뭐 이번 코로나 사태가 뭐 세계적인 재앙으로 퍼진다거나 무슨 뭐 전쟁이 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변이 없는 한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올 뭐 1, 2분기 길면은 뭐 한 4, 5개월, 짧으면 2, 3개월 횡보 조정, 박스권 조정 수렴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신고가 시도를 하러 간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전에 이제 나타나는 과정이 뭡니까? 이게 왔다 갔다 출렁출렁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부터 했어요.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딱 됐잖아요. 상대로 됐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무리해서 사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이런 자리는 어때요? 이런 자리는 사볼만 한 자리죠. 사실 박스권 하단인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이 어디냐? 그거는 이제 약간 남아있죠. 여력이.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저점이 박스권 하단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56,000원대가 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55,000원 이런 자리까지는 여력을 열어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55,000원 전후 이런 자리에 와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한번 박스권 하단을 만들고 반등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한번 그죠? 여기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바닥이 잡힌다. 그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무려 25%죠? 코스피가 반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죠? 그럼 코스피가 삼성전자 좀 더 밀렸다 간다는 얘기죠. 아까 그 얘기는. 여기서 좀 더 밀렸다가 반등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코스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밀렸다 반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기회란 얘기지. 이런데 내려오면 기회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자만 갑니까? 하이닉스도 가겠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뭐 소재주들도 반등이 나오겠죠. 대체로 뭐 스마트폰 주들도 가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등하면 IT 중심으로 시장이 결국엔 반등한다.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가 이탈된다. 여기가 꽝 이탈돼가지고 완전히 패닉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는 달라져요. 그때는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다 취소하고 조금 우리가 리스크 관리 쪽으로 이거 뭐 불확실한 상황이 된 거야 갑자기. 우리가 예측 가능한 지금까지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거 뭔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뭔가 뭐 좀 안 좋은 뉴스, 미국에서 새로운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초토화돼서 전국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는 저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데 아무튼 요게 이번 이 일이 그렇게 최악으로 퍼지지 않고 잘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도 좀 더 그 주식 매매하는데 쉽게 대응도 되고요, 그죠? 수익도 낼 수 있고 한데 또 이런 자리를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환율도 봐야죠, 환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수만 보고 있다거나 내 종목만 보고 있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지금 환율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이게 $1 환율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 자리가 전 고점이에요. 전 고점.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왜 매도하느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니까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환율 기준으로 주식 시세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환차익을 환차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팔고 튀어야 돼.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 이렇게 환율이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죠. 이런 구간은.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이 자리 이 전고점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 살짝은 돌파될 수도 있고 뭐 돌파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돌파돼서 급등하면 그거는 약간 패닉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가 여기를 완전히 붕괴시킨다거나 뭐 환율이 여기가 완전히 돌파된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오늘 했던 얘기 다 취소하고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그런 일만 없다면 삼성전자도 이런 자리가 저점 가능성 높다고 했죠. 환율도 이런 자리가 고점 가능성 높아요. 1220원대가 $1 환율 고점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파동 원리로 봐도 1차 상승 그리고 눌림목 주고 2차 N자형으로 거의 목표치가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봐도 목표치 근접 고점 가능성 높고 저항으로 봐도 고점 가능성 높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1216원인데 뭐 하루 이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꺾이고 눌리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율 고점 나오는 거고요. 코스피 저점 나오는 거고요. 삼성전자 저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당장 외국인이 팔고 있다고 앞으로 외국인이 영영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으니까 내일도 팔고 다음 주도 팔고 다음 달도 파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팔지만 내일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이 지금 판다고 해서 너무 그거를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여기서 팔았습니다. 응? 여러분들. 외국인 삼성전자 지금 팔고 있죠? 여기도 팔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팔았나. 여기서 무지하게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샀잖아요. 여기서 다시 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무슨 뭐 대세 하락장이고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디가 지켜지면 좋은 것이고 어디가 깨지면 안 좋은 것이고 환율은 어디가 중요한 가격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질병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응? 어차피 해결될 이슈고 중국 증시를 우리가 봐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악재는 아닙니다. 금방 해소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응? 단발적인 악재인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악재 말고 뭐 다른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올 수도 있죠. 응? 코로나 외에 다른 악재는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랑 환율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돌파되고 완전히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있잖아요. 마스크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50은 이미 이제 끝났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리자, 뭐 KM, 웰크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아주 숱하게 경고를 해드렸어요. 테마주들은 이런 거 고점에서 물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때 뭐라고 했냐면 채팅방이랑 뭐 댓글에서도 이 당시가 언제냐면 2월 21일 날, 2월 20일 날 장 마감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동안 사망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망자 발생한 뉴스가 굉장히 공포로 다가오죠. 우리 국민들한테. 어우, 사람이 죽었어. 결국엔. 야, 이거 정말 죽는 병이구나. 근데 참 웃긴 게 중국에서는 이미 2,000명 이상 사망했거든요. 당연히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치사율이 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뉴스는 아닌데 그 1번 사망자 나왔다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공포가 극대화된 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오히려 마스크주, 이미 급등한 코로나 테마주 조심해야 된다. 응? 지금 사망자 한 명 나온 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지없이 거기서 고점 나왔죠? 그죠? 그런도 그렇고. 50 같은 경우는 뭐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물렸으면 14,000원대 물렸으면 지금 7,000원대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뭐 손 소독제 또는 뭐 방역 관련해서 뭐 알코올주들도 한번 갔다 왔고, 그다음에 교육주 한번 갔다 왔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택배 관련해서 음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후발 테마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뒤늦게 뒷북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내가 그걸 예상해서 이런 것도 한번 뜰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게 잘 적중하면 대박이 터지는 건데, 뒤늦게 막 상한가가 하루 이틀 나온 이후에 여기서 막 이걸 산다, 좀 더 갈까봐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위험해요 너무. 응?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의 가장 큰 단점 뭐냐면 결국엔 내려옵니다.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 결론이 있어요. 나중에 다 내려와요 결국에. 응? 나중에 다 여기 내려옵니다. 응? 볼까요? 예전에 돼지열병 테마주들 뭐죠? 뭐 하림이라든 이런 종목들 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 여기서 돼지열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어떻게 했어? 다 내려왔잖아요 밑으로.
그 다음에 뭐 반일 운동, 애국 테마, 신성 통상 많이 올랐는데 결국 다 내려왔잖아요 거의. 모나미. 예. 여기는 거품이에요 거품. 이때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마니커 FNG 이것도 그 돼지열병 때 많이 올랐었죠. 다 내려와요 결국.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정말 다행인데요. 이게 마냥 쉽지도 않아요. 응? 보통은 여기로 이런 데 사가지고 그냥 조금 먹고 팔기 마련이죠. 그죠? 수익이 많이 나면 팔기 마련이지. 계속 안 팔고 수익을 최대한 노린다? 그러면 당장은 노릴 수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안 팔잖아 결국엔. 그러면 안 팔면 그럼 다 빠지는 거지 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지? 그게 쉽냐고 말이. 응? 그게 쉬웠으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뭐 주식으로 떼부자 안 되고 뭐 했습니까? 이거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은 결국에는 많이 못 먹고 당하면 크게 깨져요.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다시 사가지고 물릴 수도 있는 게 이 주식입니다. 응? 내가 팔고 또 살 수가 있어 잘못하면. 또 사서 안 팔면 다 까먹는 거야 그거. 그죠? 물론 내가 주식 매매 엄청 잘하는 고수다. 어? 뭐 그러신 분들은 제 방송 보고 뭐 참고하실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알아서 돈 많이 버시면 돼요.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 이러신 분들, 특히 어르신분들 뉴스 보고 막 뒤늦게 요게 올라간대 저게 올라간다 해서 뒤늦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테마가 지나고 나면 한 2달 정도는 그 종목 상담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가슴 아파요 그때마다. 아니, 이걸 왜 저럴 때 사가지고 물려있나. 응? 차라리 실적이 있고 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면 물려도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이런 테마주들은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하시고 지금 뭐 후발로 터지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 테마주들 뭐 단타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다 각자 뭐 능력껏 하면 되는데 막 사가지고 팔지도 않고 뭐 잘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보유한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 말고요. 시장이 진정되면 확실하게 수익 날 종목들 있잖아요. 어차피 빠질 종목 말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 있잖아. 그걸 봐야지. 그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쪽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폴더블 폰 이런 종목들 있죠. 뭐 5G 이런 종목들은 실적 기반이 있고 성장성이 아직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예. 시장 저점에 사면 그런 종목들은 수익을 반드시 줘요. 그런 쪽 위주로 보시고 또는 2차전지 삼성 SDI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또 주도주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 조정 구간에서 한번 좋은 종목 잘 잡아보시면 이제 뭐 2월은 다 지났고요. 한 3월 초중순 지나서 한번 뭐 3월 중순 하순 뭐 길게 보면 4월 5월 정도 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요즘에 하루하루 굉장히 어렵고 좀 혼란스럽고 그죠? 그런 장세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힘내셔가지고 파이팅 하시고 현명하게 이번 장세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